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CPI 물가를 보고 국채금리가 다시금 좀 상방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김덕호 대표님부터 출발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사실 뭐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배당주 말고도 좀 살펴보실 만한 섹터라고 하면은 바로 광고주 섹터가 있겠죠. 첫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사실 이제 에코마케팅은 이제 기존의 어떤 광고사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일종의 기업을 전격적으로 인수하다시피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광고회사라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홀딩스, 즉 우리가 어떤 주주회사 같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이제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굉장히 가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뭐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가복으로 유명했던 안다르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 2분기 때도 실제로 이제 1,000억 원 실적을 달성을 했었고요. 여기에 비즈니스 부스팅 효과가 굉장히 가속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안다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실적들이 흑자선언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 기업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었다면은 기존의 광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금융사들, 즉 우리가 뭐 주식시장 붐이 왔다 혹은 이제 뭐 환율 관련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 금융사들 중심으로 초점을 많이 공략을 했었다면은 오히려 금융사들에 대한 포지션이 훨씬 적다 보니까 사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발현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보신 분들은 좀 체감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 초점이 됐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산업동향에서 반도체가 30개월 만에 최대 생산량을 찍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솔브레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3나노 GA, 즉 우리가 시각 부분들에서 그리고 여기에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수출 부분들도 전년 대비해서 4% 올랐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이제 애플이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폰 15를 내면서 여기 이제 반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TSMC가 갖고 있던 물량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이제 이전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솔브레인 실적 부분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린 종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KINX입니다. 이제 가미아가 이제 예전에 인수를 했던 인터넷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한국에 5년간 이제 총 7조 8천억 가량의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의 AI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하고 빠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KIN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 한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각 국가나 혹은 지역마다 이제 주요 센터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딜레이를 좁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투자들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둔각이 좀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방산주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제 중동에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전력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필리핀향, 그러니까 함정 전투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술 데이터 링크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좋은 사실이 하나 있다면은 지난 9월에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좀 강하게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이제 차세대 구축함 관련된 부분들에서 울산 3 배치함 이제 5, 6호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하나오션이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수익도 조금 더 탄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언급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와 줘야죠. 하나 시스템까지 총 4종목 확인해 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재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4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2차 전지 종목 당연히 가져왔고요. 네, 첫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어닝 컨센보다 잘 나왔고요. LG엔솔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LG엔솔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 부진의 계기가 됐던 고금리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철저하게 3분기 실적 모멘텀은 펀더멘탈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대기업에 속해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베트남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베트남 기존에 생산하는 공장 외에 추가로 또 타 지역에 베트남 내 다른 지역에 또 신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 관련돼서 반도체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은 국내 후공정 팹 HBM이라든지 아이큐브 같은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는 물량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돼서 팹 관련된 그 스페이스 여력이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추가적으로 레거시 물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최첨단 공장이나 미세 공장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 레거시 기존 물량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 내재화하는 거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외주 오사트 업체에 더 발주를 더 늘릴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내 오사트 업체 중에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보는 게 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후공정 물량 대응이 가능한 좀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다고. 국내에서 유일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입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단일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계속 LG화학을 저평가 요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제 이제 일본 도요타 북미법인의 2조 약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양극재 기준으로는 한 7만 톤 정도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아마 이걸 신호탄으로 LG화학이 양극재 부분에 사실은 외부 판매 비중이 중국향으로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 97%가 다 LG엔솔인데 이 부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계속 기대를 했던 도요타발 이제 소위 말하는 직판이 나오면 LG화학 입장에서도 고객사가 다양화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LG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의 거의 한 77% 할인이거든요. 보통은 네. 이제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하면은 30%에서 50%를 주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77% 할인율이라는 거는 이 양극재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나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는데 아마 이 도요타발 계약을 바탕으로 아마 완성차 직납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마진 구조도 당연히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좀 LG화학의 이익 구조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요타 2조 8천억의 계약은 사실은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좀 판단하기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키움증권인데요. 증권주가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랑 국내 증시 약세로 굉장히 거래 대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상당히 부진을 겪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차별화되는 거는 매매 거래 수익 비중이 높은 브로커리지가 강한 국내에서 브로커리지 압도적이죠. 20%가 넘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나타내는 키움증권이 그나마 좀 가장 그래도 증권주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개년 2025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30%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쓰겠다고 했고요. 이
주주 환원에 쓰인 재원 총액을 1,573억을 마련하고 주주 환원율은 32%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밝혀서 키움증권도 상당히 증권주 중에서는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인데요. 역시 방산용 엔진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계속적으로 K방산의 글로벌 성장세에 맞춰서 K방산이 글로벌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뒤에서 당연히 이 엔진 사업을 하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엔진 사업이 2025년까지 1,500억 넘게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진 시설 구축하고 R&D 그다음에 설비 구입 뭐 다양한 발전기 관련돼서 엔진 생산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를 밝혔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한 100대에서 120대인데 군산에만 연 100대 규모의 추가 증설 규모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좀 매출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현대 롯데미랑 폴란드 K2 전차 1,800억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아마 2차 계약분이 올해 말과 뭐 내년에 순차적으로 엔진 수요 관련돼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워낙 오늘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밤사이에 테슬라도 점유율이 감소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2차 전지주들은 오늘 그럼 또 좀 주춤할까요? 네, 그래도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말씀 주신 대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실적이 얼마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선방하냐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양극재가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50% 가까이 빠졌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에코마케팅입니다. 뭐 이미 이제 앞서서도 이제 비즈니스 부스팅 관련된 이슈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안다르가 실제로 이제 기존 대표의 이제 신임 대표로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 에코마케팅 본사에 있던 분을 이제 대표로 이제 다시 이제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안다르의 대표였던 박효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고요. 여기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을 좀 거점으로 해서 성장 관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스킨케어인 이제 믹순에 대해서 이제 실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이 파켓에 대해서 지분을 24% 정도 이제 추가로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지분 투자 부분들을 했을 때 사실 기업 평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한 걸로 보았을 때는 전년도 매출이 이제 128억 정도 확보한 것을 봤을 때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고 기존의 유럽뿐만 아니라 뭐 터키라든가 이런 곳에 갖고 있는 매출 체인을 꾸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편승하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최근 동안에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7월, 8월까지는 사실 이제 대표 주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이만큼 마련했던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뭐 11,000원의 주가 위치에서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13,000원까지도 한번 상향해서 올려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때 특히 이제 증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10,000원 선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내지는 종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에코마케팅 10,000원이 지지되는지 13,000원 돌파 여부까지 좀 진단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보죠.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최소한 연평균 전체 시장이 약 20%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글로벌 건설기계 8대 4죠. 코마츠, 캐터필라, 코마츠, 그다음에 히타치, 그다음에 뭐 존디어, 쿠보타 이런 회사들의 연간 12개월 PER이 1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PER 5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지금 EPS 추정치, 실적 추정치는 2분기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는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는데 PER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관세청 수출 데이터에 보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뭐 여전히 엄청 부진합니다. 전년 대비로 50% 넘게 감소하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뭐 6%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거를 선진 시장과 일부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평균 내면은 15% 이상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당연히 뭐 네옴시티 같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매출단에서는 뭐 한 약 7에서 8%, 영업이익단에서는 6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외에도 당연히 지금 그 자원국 중심으로 이 광물 채굴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미나 유럽 신흥국에서 건설 기계 수요가 25년까지는 여전히 견조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발전소 건설 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돼서 계속 제조 부분에서 그 생산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래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억 이익 체력이었다면 올해 5천억, 내년에 5,500억에서 5,700억, 내후년에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저는 아마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2% 정도 조정 나온 가격, 그러니까 9,500원 정도 가격대면 저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이고 손절선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8,700원이면 아마 8,7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손절가는 짧게 잡아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이 지지되면 14,000원까지 상승 여력을 열어둘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 에코마케팅, 김지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